네,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문화평론가 오영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조민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단국대학교 임봉우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임봉우입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현장 관객 없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오늘 포럼의 주제에 대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연사님들께 직접 여쭤보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입니다. 국제태계학회 이기동 회장님께서 일과 놀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기동입니다. 이 일과 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사람 사는 문제는 그 바탕에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마음의 문제에서 한번 분석해 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거를 일이란 무엇이냐 우선 제가 좀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이 일이란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정신적, 육체적 움직임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예컨대 지렁이 같은 동물은 일을 할까요? 놀기는 하나요? 아마도 욕심이 없다고 생각하면 일과 놀이의 경계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란 욕심을 채우는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요. 욕심의 대상은 주로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명예 등등입니다. 따라서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그 움직임은 일이 아니고 자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을 하면 피로해지는데요. 지치기도 하고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의 마음에는 그 두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해보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두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그 하늘 마음이고요. 하나는 욕심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그 현대 문화에서 그 특징이 뭐냐면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지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들이 알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따라서 하늘 마음이라는 개념도 없어졌고요. 그 하늘 마음이 하나 마음이고 한 마음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한 마음이라는 말도 없어졌습니다. 아마 한국인들은 끊임없이 한 마음을 쓰고 있고 또 하늘을 중시하고 있지만 일반 그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마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은데요. 이걸 설명할 시간은 없는데 어쨌든 한 마음이라는 것, 욕심이라는 것, 두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데요. 그 일은 그 욕심을 채우는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 마음과 다릅니다. 하늘 마음이란 우주에 가득한 마음, 그 마음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 마음으로 움직이면 피로라는 것이 없어지고요. 고통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욕심이라는 것은 내 몸속에 들어있는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는 얼마 안 가서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피로가 따르고 고통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 부모가 아들, 딸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사랑은 하늘 마음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사랑해도 피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들을, 딸을 미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마음은 욕심이죠. 그래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말하지 않고 하다가 보면 얼마 안 가서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하는 움직임은 피로가 따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제 운동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어른들은 운동을 할 때 그 욕심으로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피로가 오죠. 근데 아이들은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하늘 마음입니다. 따라서 종일 뛰어다니고 종일 움직여도 피로가 없어지는 것이죠. 어른이기 때문에 필요한 건 아닙니다. 어른이라고 하더라도 하늘 마음으로 하는 움직임이 대표적으로 숨 쉬는 건데요. 숨은 종일 쉬어도 피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 피로가 따르지 않는 일은 이제 첫째는 하늘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 욕심이 끼어들었다 하더라도 그 욕심이 그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욕심의 바탕에 하늘 마음이 깔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편찮으신 부모님을 위해서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든가,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든가, 사랑하는 사람의 뭘 위해서 일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피로감이 적습니다. 그것은 그 하늘 마음이 깔려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즐거움과 고통의 원인이 뭔가를 또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즐거움이라는 것은 삶이 충만해지는 방향으로 갈 때 나타나는 감정이고요. 고통이라는 것은 삶이 위축될 때 따르는 감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쉽게 바로 어떤 사람이 목을 조른다, 바로 고통스럽죠.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즐거움과 고통은 죽음과 삶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을 하다가 이제 피로가 오고 고통이 오는 것은 그 몸이 무리가 돼서 또 마음에 무리가 와서 그 삶이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휴식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피로가 오면 휴식해야 되는데요. 그 휴식은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즐거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휴식의 종류에는 단순한 휴식이 있고 놀이가 있고 여행, 등산, 사냥, 철렵 등등이 있습니다. 그 휴식이 왜 즐거운가? 그것은 노동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즐거운 휴식이 고통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놀이, 등산, 여행 등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즐거움으로 출발하지만 그 휴식이 욕심 채우는 것으로 변질되면 다시 고통으로 바뀝니다. 고통으로 바뀐 놀이는 그 놀이가 바로 일이 되고 맙니다. 예컨대 밖에 나가서 축구공을 찬다. 즐거운 놀이죠. 그런데 그 축구공 차는 것이 돈을 버는 수단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축구공 차는 것이 이제 힘든 일이 되는 것이죠. 뭐 등산, 여행 등도 그 등산이 돈벌이의 수단이 된다든가 여행이 돈벌이의 수단이 된다든가 그럴 때는 다시 고통으로 바뀝니다. 그것은 놀이가 아니고 이제 일로 바뀌는 것이죠. 그 다음에 놀이의 종류를 생각해 보면요. 단순한 놀이, 뭐 우리들이 말하는 뭐 술래잡기, 뭐 제기차기, 팽이치기, 요새 어린이들은 거의 하지 않는 놀이들인데요. 이런 것이 있고 좀 복잡한 놀이가 있습니다. 각종의 스포츠, 또 바둑, 장기 등등 복잡한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예술로 성화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노래를 한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춤을 춘다든가 이런 그 놀이는 그 이제 예술로 이렇게 성화를 하죠. 그 다음에 중독성을 동반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게임이라든가 그 도박 이런 거는 이제 중독성이 따릅니다. 그러면 그 놀이가 단순한 것보다 복잡해질수록 그 묘미가 있고 즐거움이 더 따르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요. 이 사람이 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쟁인데요. 이 경쟁에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대자연의 만물이 다 그 살아가는 모습은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경쟁이 욕심에 따른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경쟁일 수도 있고 욕심 채우는 경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연스러운 경쟁에서 승리를 한다는 것은 삶이 충만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즐거움이 따릅니다. 그렇다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경쟁에서 이기면 거기도 즐거움이 따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즐거움은 잠깐 즐거운 듯 하다가 욕심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 욕구 불만이 바로 따릅니다. 예컨대 그 무슨 게임을 하다가 8강에서 이겼다 그러면 즐겁지만 다음에 4강에서 이겨야 할 스트레스가 따릅니다. 그 다음에 4강에서 이기면 다시 또 그 결승에서 이겨야 되는 스트레스가 따릅니다. 결승에서 이기면 그때는 즐거운데요. 다음 게임에서 또 이겨야 되는.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욕심 채웠을 때 즐거움이 따르지만 더 커진 욕심을 채우려면 또 더 큰 스트레스가 뒤를 따릅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경쟁에서 승리는 삶을 더욱 충만하게 하기 때문에 즐거움이 배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뭐 새들이 고기를 잡는데 쉽게 잡는 것보다 어렵게 잡는 쪽이 더 즐거움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놀이에서 하는 우리들의 경쟁이 욕심 채우는 수단이 될 때 이제 극도로 피로가 따르고 고통이 따르게 되는데 그것은 이미 놀이가 아니다. 일로 바뀐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들의 놀이는 이미 노래가 아닙니다. 스트레스와 고통이 동반되는 일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예술로 성화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예술이란 그 욕심을 극복하여 행복해졌을 때 마음과 몸이 표현되는
그 형태입니다. 예컨대 사람이 욕심에서 벗어나서 본래의 마음을 회복했을 때 무한한 행복을 느끼는데요. 그때 그 행복한 상태에서 흥얼흥얼거리면 그것이 음악이 되고, 그 덩실덩실 춤을 추면 무용이 되고요. 또 붓을 잡고 이렇게 그리면 미술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다 예술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했을 때 나타나는 표현이 예술인데, 사람이 예술을 행복하지 않아도 예술을 하다가 보면 행복으로 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즐거움이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술이 욕심 채우는 수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1등 하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그 예술을 한다. 이럴 때는 이제 다시 또 고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중독을 동반하는 놀이, 이것이 제일 문제인데요. 예컨대 뭐 컴퓨터 게임에 중독됐다든가 이런 것에서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런 것은 왜 문제가 되느냐면,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일관해서 나중에 욕심이 점점 더 커져서요, 그 욕심에서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 게임 같은 걸 하다 보면 육체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적 피로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점점 더 욕심에 빠져들어갑니다. 욕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본래의 양심이라고 하는 본래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진실성이 없어져 갑니다. 그런데 욕심의 실체는 사실은 헛것입니다. 욕심에 끌려가는 것은 헛것에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성적으로 이 게임에 빠져들면서도 중단해야 되겠다는 각성을 하게 되는데, 이 욕심으로 계속 게임에 빠져서 종착역은 결국 불행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욕심이 자꾸 커지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하는 이성적인 절제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가 이제 중독인데요. 그래서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첫째, 욕심을 채울 수 없는 환경으로의 환경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욕심의 실체를 알고 욕심에 빠져서 그 종착역이 불행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고요. 세 번째는 본심에서 오는 즐거움을 체험하게 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본성에서 오는 즐거움은 이제 친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런 등산을 한다든가 생명을 충족할 수 있는, 삶이 충족해지는 그런 놀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끽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일과 놀이를 중심으로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